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단어들도 많이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칵로치는, 자, 거기 안 가져왔어도 한번 이렇게 쓰면서 들으세요. 그냥 뭐 별로. 오늘 단어만 좀 할 테니까. 칵로치가 이게 뭐냐면 바퀴벌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으니까 잘 봐요. 89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89쪽에. 바퀴벌레인데 이걸 이제 줄여서 칵이라고 돼요. 바퀴벌레. 근데 칵은 또 이게 바퀴벌레 말고 뭐도 있죠? 수탉이라는 뜻도 있죠. 맞나요? 칵이 수탉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키 하면 되게 멋지다는 뜻이야. 수탉이라는 뜻도 있지만 멋지다. 그래서 칵로치인데, 그래서 만약에 there is a cock in the kitchen 이런 뭐예요? 주방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있다는 뜻이야. 이때는 수탉이라고 보내면 이상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때는 주방에 바퀴벌레가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번역을 하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주방에 이걸 번역하라 했더니 주방에 코카콜라가 있다. 그렇게 번역하는 학생이 있더라고. 코카콜라는 COKE입니다. 알겠죠? 콕하고 이 콕하고는 달라요. 한번 써봐요. COKE가 콕. 이게 코카콜라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카콜라는 COKE고 넘겨서 갤럭시 90페이지. 이 갤럭시라는 것은 은하수란 뜻이에요. 이거 뭐 요즘 삼성 갤럭시 뭐 이렇게 폰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은하수란 뜻이에요. 이건 알죠? 그래서 은하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났어요? 두 번째 줄에 밀키웨이. 왜 밀키웨이냐면 이 하늘이 은하수를 보면 약간 우윳빛으로 이렇게 길처럼 보이죠. 맞나요? 지구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죠. 은하수가 되게 우윳빛 길처럼 생겨서 그래서 밀키웨이라고 하고 이걸 순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식점 중에 무슨 분식 있죠? 미리네. 왜 미리네냐면 미리가 미르야 미르. 용이란 뜻이 용. 내라는 게 천, 네. 용이 사는 네, 연못. 그래서 이 미리네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미리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은하수를 다른 말로 은한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조년의 시조에 보면 은한이란 말이 들어가요. 은한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이거 그 고시조에 보면 은한이란 말이 있어요. 이 은한이 뭐냐면 은하수라는 뜻이야. 알았어요. 그럼 어차피 언어 영역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은하수라는 뜻인데 거기에 보면 이조년의 시에 이화에 월백하고 백꽃이 있을 때 달이 막 하얗고 은한이 삼경인지 은하수가 삼경이 여러분 몇인지 알죠? 삼경이 몇이야? 삼경 알아야 되는데 언어 영역 하려면 이게 밤 11시부터 알아둬요. 새벽 1시까지가 삼경이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여기 써놓으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네, 3경. 1경, 2경, 3경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3경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라고. 그래서 일기춘심을 자기에 알려마는 자기는 숙적새 같은 거잖아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무슨 산이 있냐면 한라산이 있죠. 그건 알죠? 한라산이 때 한자가 은하수란 뜻이야. 왜 한라산이냐면 은하수를 끌어당기는 산이란 뜻이에요. 몰랐지? 제주도 한라산이 이 한이 은하수. 나가 뭐라고요? 끌어당긴다. 그래서 신기한 산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이 한라산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쪽에 보면 아웃스탠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웃스탠딩 보세요. 아웃스탠딩은 뭐냐면 이건 알죠? 아웃스탠딩이 뭐죠? 눈에 띄는요. 눈에 띄는. 왜 아웃스탠딩이 눈에 띄는 되냐면 바깥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어디 서 있어? 여러분 바깥에 서 있으면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 눈에 띄어 안 띄어? 눈에 띄겠지. 그래서 아웃스탠딩이라는 게 눈에 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자 중에 눈에 띄네라고 있지 않나요? 그게 눈에 띄네라고 하는 과자가 거기서 나온 거야. 눈에 띄네. 알겠죠? 그래서 동의어가 뭐가 나왔어요? conspicuous, notable. 이건 강세를 좀 찍어보세요. 책에. conspicuous. 여기 강세 찍어봐. 그 다음에 notable은 notabl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conspicuous, notable. 오늘은 이제 단어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단어도 알면 재밌잖아. 아, 이게 눈에 띄는 이구나. 자, 심퍼시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심퍼시 뭐죠? 심퍼시.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써봐. 1번 공감, 2번 동정심이라는 뜻이에요. 동정심. 동정심을 가지면 공감이 있는 거죠. 맞나요? 맞잖아. 그래서 심이 같은 퍼시가 뭐라고요? 마음. 그래서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측은지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뽀뽀뽀 이런 데 보면 텔레토비 나오잖아. 텔레토비 들어봤죠? 텔레토비 전파뚱땡이라고 하잖아요. 텔레토비. 텔레가 뭐죠? 텔레가? 텔레 먼. 토비가 뭐죠?
살찐. 그러니까 이 텔레토비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멀리서 온 살찐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텔레토비가 나아요. 텔레토비가 낫지. 그래서 텔레토비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우리말이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세종대왕님께서 몇 년에 한글 만드셨어요? 몇 년에? 1443년에 만드셨어. 맞죠? 그리고 1446년에 반포를 해요. 3년 있다가. 맞죠? 그래서 이제 한글 만들어 주셨는데 요즘 시기에는 우리말만 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봐. 우리말만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말로 쓰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나? 뭐 파리 바게트인데 바게트를 막대기빵, 파리 막대기빵 이래 봐. 이상하죠? 우리가 크라운 베이커리 하면 있어 보이는데 왕관빵집 해봐.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쓰는 게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자, 심퍼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서브웨이, 텔레파시가 통한다. 먼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먼 마음. 텔레파시는 텔레가 먼이고 퍼스가 뭐야?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텔레파시 뭐라고요?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텔레파시. 그 다음에 이 서브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서브웨이. 서브웨이가 왜 서브웨이죠? 서브가 뭐죠? 아래. 웨이가 길이죠? 아랫길이 아랫길. 그래서 지하철이에요. 말돼요? 지하철이 아래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하철도 뭐 꼭 아래로만 가진 않죠. 여기 여러분 이제 그 뭡니까? 수원역에서 이렇게 오면 뭐죠? 화서역, 그다음에 성균관대역, 그다음에 의왕역이잖아. 여기는 다 위로 가죠. 다 위로 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위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트로. 지하철은 이거 메트로에 올 때는 밑으로 간다 이렇게 오면 돼. 밑으로. 비슷하죠? 메트로 밑으로. 그 다음에 튜브. 지하철은 뭐처럼 생겼어? 관처럼 생겼어. 튜브. 그 다음에 지하철은 아래로 가. 언더웨이 트레인. 길 아래로 가는 기차. 그래서 언더웨이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런드리란 말 써요. 런드리. 런드리가 뭐죠? 세탁물인데 여러분 세탁물을 보면 넌더리가 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넌더리가 난다.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넌더리로 외워요. 그럼 되게 쉬워요. 쉽지 않나요? 세탁물을 보면 넌더리가 나. 이거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 넌더리가 영어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 쓰는 말인데 영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세탁소가 영어로 런드리 하우스예요. 하우스. 빨래하는 집. 빨래방은 뭐냐면 런드로맷이에요. 런드로맷. 런드로맷 하면 이게 뭐다? 빨래방이다. 빨래방입니다. 어렵지 않죠? 매트가 붙으면 빨래방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대학생들 무슨 쌓기라고 그러죠? 스펙 쌓기라고 하잖아. 왜 스펙이냐면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줄임말이에요.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펙인데 거기 스펙은 제가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말로 직역한 명세인데 프로그램 작성에서 특별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레코드와 프로그램.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에 다닐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 쌓는 거. 우리가 스펙 쌓기란 말 들어봤죠? 대학생들 스펙 쌓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스펙이 정작 뭐의 약자냐고 그러면 몰라요. 스펙이 뭐의 약자냐면 못 알아서 스펙트럼의 약자죠. 스펙트럼. 스펙이니까. 아니에요. 스피시피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스펙이란 말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폐하가 영어로 뭐냐면 Your Majesty예요. Your Majesty. 그러니까 당신의 장엄이죠. Your Majesty. 여기 강세 여기 오거든요. Your Majesty. 당신의 장엄. 그러니까 이게 폐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폐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폐하. 동양에서는 폐하의 뜻이 뭐지? 전하라고도 하고 이게 계단 아래라는 뜻이야. 계단 썼나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나는 계단 아래에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야. 우리 사극 보면 폐하 이러잖아. 내가 당신의 계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한다? Your Majesty. 당신의 장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왕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낮추는 거죠. 맞나요? 맞아 틀려. 나는 당신의 계단 아래에 있잖아. 근데 서양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왕을 높여. 당신의 장엄이니까. 그러니까 왕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낮추는 거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왕을 높이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동양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양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 아는 게 이제 공부의 또 재미예요. 그 다음에 더 필스 칼럼 소나트 제가 94쪽에 이게 뭐냐면 제5열이에요. 제5열. 제 몇 년? 5열. 여러분 제5열은 뭐였는지 알아요? 그 책에 써놨지 제가. 뭐라고 써놨어? 스파이야 스파이. 왜 스파이가 되냐면 군대는 항상 몇 열까지 있을까요? 군대는. 네? 4열까지만 있어. 4열까지. 4열까지밖에 없어. 뭐 4열 종대 해처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5열에 있어. 5열에 있으니까 얘는 스파이 아니야. 아 스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제5열이 스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파이. 군대는 4열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태를 파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간이란 말도 써요. 내간. 사이 안내자에 사이 간자 써가지고 이 스파이가 제5열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생맥주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드래프트 비어라고. 이 생맥주가 영어로 뭐냐고 하면 사람들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라이브 비어라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라이브는 그냥 살아있는 이야. 살아있는 라이브 콘서트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라이브 비어란 말 없어요. 드래프트 비어인데 왜 그러면 생맥주를 드래프트 비어라고 하냐면 제가 써놨죠. 95쪽에 드래프트를 사전에 찾아보면 초안, 용병의 뜻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쳐봐. 맥주를 통해서 따라 붓기라는 뜻이 있어. 95쪽에 그 세 번째 줄에 있잖아. 맥주를 통해서 따라 붓기가 드래프트예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맥주를 못 마시죠. 근데 생맥주집에 가보면 맥주를 이렇게 통해서 따라 붓는 건 봤지. 그것도 안 봤어요? 맥주가 이렇게 통해서 따라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 비어라고 하면 이게 생맥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이란 말 쓰는데 블루오션. 블루오션이 뭐냐면 파랑색 바다야. 파랑색 바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경쟁 없는 시장이야. 경쟁력이 없어. 왜 블루오션이라고 하냐면 바다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고기들이 싸우지 않으면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안 나지. 그럼 바다가 파란색이겠어요, 빨간색이겠어요? 파란색이죠.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혈 경쟁은 무슨 오션이겠어? 빨간색이니까 레드오션이 되는 거야. 레드오션. 알겠죠? 무슨 말인지? 물고기들이 싸우지 않으면 파랗잖아요. 그래서 경쟁 시장을 컴페티티브 마켓이라고도 쓰지만 뭐라고 그래? 레드오션이라고 그래. 이건 너무나 뭐죠? 그대로 쓴 거지. 컴페티티브 마켓.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라고 쓴다? 레드오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슬랭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슬랭. 슬랭이 왜 슬랭이냐면 슬랭귀지에서 나온 거예요. 슬랭귀지. 슬랭이라는 게 뭐야? 슬랭귀지.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들이 쓰는 말이 뭐겠어? 닥터 슬랭귀지. 의사의 언어니까. 맞나요? 이 닥터 슬랭귀지가 이 슬랭이란 말이에요. 슬랭. 의사들이 쓰는 말. 슬랭이란 말 들어봤나요? 근데 슬랭은 들어봤는데 슬랭이 뭐의 약자인지 물어보면 잘 몰랐죠. 솔직히. 알았어요? 슬랭이 닥터스 랭귀지, 로이얼스 랭귀지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구나. 이런 거 알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막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게 문법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어만 공부를 해도 되게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자, 96쪽에 보면 오벌 부킹이라고 나왔죠. 오벌 부킹. 이게 초과 예약이에요. 초과 예약. 부킹이 예약이라는 건 알죠? 북이 예약하다는 뜻이 있어 없어? 리절브의 뜻이 있죠. 리절브 있잖아요. 북이. 그러니까 왜 초과 예약이냐면 예상 예약 인원보다 30-40% 많은 인원을 예약을 받아요. 왜 많은 인원을 여러분 예약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써놨죠. 노쇼 때문에. 노쇼가 뭐냐면 예약을 하고 안 나타나. 이게 노쇼야. 무슨 말이에요? 예약을 내가 했는데 안 가버려요.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콜택시를 불렀는데 콜택시 불렀는데 그냥 걸어가고 싶다 하고 안 타버려. 그게 노쇼야. 노쇼.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노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겠다 해놓고 안 와버리고 이런 거. 근데 고쇼도 있는데 고쇼는 무작정 가서 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석 때 시골로 내려가야 돼. 근데 표를 못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표를 못 구하면 그냥 무작정 역에 가죠. 역에 가잖아요. 역에 가서 그 남은 표가 있으면 이렇게 타가지고 가잖아. 그걸 고쇼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노쇼는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뭐라고 썼어요? 영어로. 거기 써놨죠. 하니문. 왜 하니문이냐면 하니가 뭐죠 여러분? 하니? 꿀. 문이 달이죠? 꿀달이라는 뜻이에요. 꿀달. 신혼여행이 꿀달인데 왜 꿀달이냐면
미럴인데 신혼여행을 미럴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과 달이니까 미럴 여행이라고 하면 은밀하게 가는 여행인 줄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인문은 거기 책에 써놨죠. 96페이지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에서 나왔는데 자 97쪽 보세요. 결혼해서 한 달 동안은 아내가 남편에게 꿀을 만들어서 줘.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은 어때요? 달이 보름달에서 다시 반달에서 다시 뭘로 가요? 초승달로 가죠. 점점점 어떻게 되죠? 권태기에 빠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이 초승달은 다시 뭐가 되죠?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죠. 그러니까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모노 아퍼라라고 하는데 이게 판소리예요. 판소리 여러분 읽을 때, 자, 이거는 읽을 때요, 오페라라고 하지 말고 아퍼로 이렇게 써봐. 아퍼로. 이걸 오페라라고 쓰지 말고요. 거기다 써봐요. 아퍼로. 코리안 모노 아퍼로 읽어야지 코리안 모노 오페라 이러면 안 된다고. 코리안 모노 아퍼로. 아, 이거 아파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판소리는 그 창자가 있고 이제 고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 판소리 뭐 길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히모리도 있고 진양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국어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죠. 언어 영역 시간에. 안일이 같은 경우는 뭐죠?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제 뭔가 말로 하는 거.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가는디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안일이야. 이해가요? 노래를 안 불렀잖아. 그냥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발림은 어때요? 부채를 들었다가 폈다가 이런 거 있죠. 판소리 부른 사람이 부채를 들었다가 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초임새는 뭐예요? 초임새. 그거 듣는 사람들이 얼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플라멩고 스페인에 갔는데 플라멩고라는 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관객들이 뭐라고 하냐? 올레라고 그래요. 올레. 이 올레라는 게 뭐예요? 올레.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좋구나 이런 뜻이야. 이해갑니까? 그걸 이제 올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란 말이 있는데 블로그. 여러분 블로그 들어봤죠? 근데 블로그가 뭐의 약자예요? 블로그. 블로그라는 말이 거기 제가 써놨는데 웹? 블로그예요. 웹이 뭐지 웹? 인터넷망. 그렇지 인터넷망. 로그라는 게 뭐지 로그? 이 로그는 통나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기란 뜻이에요. 일기. 그래서 이걸 줄여서 블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웹 로그의 줄임말이야. 이런 거 알면 재밌잖아요. 블로그라는 게 뭐다? 웹 로그다. 웹 로그. 그게 블로그예요. 그 다음에 텔레토빈 아까 했죠. 먼 살찐. 그 다음에 킹카드, 퀸카드인데 우리가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많이 쓰는 말. 킹카, 퀸카 이런 말 쓰잖아. 근데 이렇게 뭐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줄 알아. 킹카니까 자동차인 줄 알아. 킹카니까 이게 카인 줄 알아. 자,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카는 카드를 줄여서 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 같은 거 칠 때 킹카드하고 퀸카드는 좋아요, 나빠요? 킹카드하고 퀸카드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 킹카드나 퀸카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최고다. 최고를 나타내는 카드를 우리가 킹카드, 퀸카드인데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잖아. 킹카드, 퀸카드를. 그러니까 킹카, 퀸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뭐 대학의 퀸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19번에 보면 이제 오스트리치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왜 재밌냐면 오스트리치가 뭐냐면 오스트리치가 뭐죠? 타조. 그럼 타조는 시속 몇 킬로로 달린 줄 알아요? 타조가 시속 몇 킬로인지 몰라? 90킬로로 달려. 90킬로. 타조는 알죠? 뭔지? 타조라는 동물 몰라요? 타조가 시속 90km 엄청나게 빨리 달린다니까. 근데 이게 오스트리치맨이라고 하면 타조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 써놨죠.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타조의 시력이 이거 정말 재밌어요. 타조의 시력이 우리가 사람은 가장 시력이 높은 사람 몇이죠? 2.0. 2.0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근데 타조의 시력은 무려 몇이냐? 25예요. 타조의 시력 25라고. 25면 얼마나 시력이 좋은 거냐면 4km 앞에 있는 자동차의 간판이 보여요. 여러분 상상해 가요? 4,000m 앞에 자동차의 간판이 보인다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타조는 누가 자기에게 달려오면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래. 타주 시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오스트리치맨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을 오스트리치맨이라고. 이걸 타조 인간이라고 번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단어 20에 보면 시저리언 오퍼레이션을 제가 썼는데 이게 제왕절개 수술이에요. 왜 이걸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하냐면 이 시저라는 건 알죠? 시저의 수술이에요. 시저의 수술. 시저는 들어봤죠? 시저 있잖아. 시저의 수술인데 시저가 제왕절개로 태어나요. 제왕절개 수술로.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제 시저리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제왕절개 수술을 이제 다른 말은 시저리언 섹션이라고 돼요. 섹션. 이 오퍼레이션 대신에 뭐라고 한다? 100페이지 나와. 섹션이라고 돼요. 이것도 수술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사람이고 여러분 시저하고 가위를 뜻한 단어 있죠. 가위가 영어로 뭐지? 이렇게 쓰죠. 같은 어원이 같은 거 알아요? 시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그래서 이 옛날에는 제왕절개 수술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제왕절개 수술했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시저가 이제 같은 내용이고 로마 시대 의학 수준은 뇌 수술까지 가능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뇌 수술이 가능했어. 믿어집니까? 이 의학 기술 대단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렉퍼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아침 식사인데 이것도 재밌는 단어예요. 왜 브렉퍼스트가 아침 식사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깨뜨리는데 패스트가 빨리잖아. 빨리 깨뜨리는 게 아침 식사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패스트라는 것은 빨리란 뜻 말고 뭐가 있어요? 단식이란 뜻이 있어요. 써놔요. 단식. 자, 패스트의 뜻이 뭐가 있다고요? 단식.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브레이크 패스트입니다. 단식을 깨뜨리는 게 아침 식사예요. 여러분 저녁을 6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7시에 먹어. 그럼 몇 시간 차이 나? 13시간 차이 나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을 먹고 점심은 한 5시간 있다 먹죠. 보통 아침을 7시에 먹는다고 생각해봐. 점심은 12시에 먹잖아. 저녁은 한 6시에 먹잖아. 그러면 이 원칙대로 하면 새벽 1시에 맨날 신라면 끓여 먹고 또 자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단식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게 이제 브렉퍼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고 101쪽에 보면 이제 언터처블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놨는데 언터처블은 뭐냐면 거기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불가촉 천민. 인도에 가면 무슨 제도가 있지? 인도에 가면 네,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 뭐 브라만, 슈드라, 크샤트리아 뭐 있죠. 바이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터처블은 너무나 불가촉 천민은 만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에서. 맞죠?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이 상위 1%의 우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뭡니까? 한국에서 상영이 됐는데 이 백인 부자와 흑인 빈민 사이, 흑인 빈민이 백인 부자를 정오하면서 서로 우정을 느끼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언터처블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뜻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또 하나의 뜻? 상위 1%의 우정이라는 뜻도 있다. 자, 그 다음 익스트랙트. 이게 재밌는데 여러분 익스트랙트가 엑기스란 말이죠. 엑기스란 말이 익스트랙트에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트랙트를 이제 일본어로 건너가면 X가 돼. X. 근데 X가 일본어로 가면 엑기스가 돼. 엑기스가 다시 우리나라 오면서 엑기스가 된 거야. 무슨 말이야? 엑기스. 그러니까 엑기스라는 말은 이런 말은 없어요. 엑기스란 말을 우리 농축 엑기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다 일본어에서 건너온 거예요. 엑기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엑기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써야 돼? 추출물 이렇게 써요. 추출물. 맞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꼭 엑기스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농축 엑기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캐럿 앤 스틱이라고 하면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이게 회육책이 돼. 회육책. 여러분 말을 가게 하려면 당근만 줘도 안 되고 채찍질만 해도 안 되겠죠. 말 있잖아. 말을 가게 하려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야죠. 그게 회육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02쪽에 보면 이제 미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팅은 다 알죠. 미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회의라는 뜻이에요. 회의. 회사에서 회의하는 거. 이게 둘 다 미팅입니다. 남녀 간의 만남도 미팅이고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미팅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회의라는 뜻과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뜻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미팅에 대해서. 만나서 인조이 사랑의 짝대기 게임도 하고 즐기고 먹고 배고프니까 두 개 다 함께 인터레스트 흥미있는 걸 물어보다가 내추럴 자연스럽게 굿바이 하는 거야. 이 머리 글자를 따면 미팅이 돼야 한대요.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따면 MEETING가 되죠. 그래서 이게 미팅이라는 뜻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Q란 말 쓰잖아. IQ. 왜 IQ죠? IQ. 103쪽에 Intelligence Quotient. Intelligence가 지능이고요. Quotient가 몫이란 뜻이야. 몫. 여러분 수학 시간에 몫을 뭐라고 하죠? 몫을? 나머지 정리해 보면 Q. 나머지를 뭐라고 하죠? R이라고 하잖아. 맞죠? 나머지 정리. 그래서 Q가 뭐야? Quotient. R은 뭐겠어? 그렇지. 레스트가 되는 거야. 레스트가 이게 휴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머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영어 약자죠. 그러면 EQ는 뭐겠어? EQ. EQ, IQ가 지능 지수잖아. EQ는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 이모셔널이 감성이잖아. 감성 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져온 말인지 IQ, EQ 많이 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104쪽에 보면 여러분 자동차를 여러분 아직은 이제 운전할 나이가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하겠죠. 그 자동차 하면 무슨 깜빡이가 있죠. 깜빡이. 운전대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깜빡이가 있어요. 이걸 켜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걸 켜면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 깜빡이를 영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리는 변화, 돌리는 신호. 그래서 이게 그 초보자들은 깜빡이를 켜서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어 그러겠죠. 생각해봐. 자동차가 여러분 운전해. 근데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막 뒤에서 차가 와. 그러면 초보자들이 쉽게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그래서 운전하다가 운전하고 직진하면 뭐가 어디 나타나? 부산이 나타나는 부산. 그래서 옛날 그 드라마에 보면 직진하다 어디까지 가? 부산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집으로 못 들어오고 계속 직진하면 부산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cquired test라는 게 나왔죠. 이게 획득된 입맛이야. acquired test. 그러니까 acquired는 써봐. 1번 획득된. 책에서 써봐. 2번이 뭐냐면 후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후천적인. acquired의 뜻이 두 가지라고요. 1번 뭐라고요? 자, 필기하세요. 획득된. 2번 후천적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후천적인 입맛이야.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비빔밥 맛을 알았어요? 김밥 맛, 뭐 떡볶이 맛을 알았냐고. 그건 다 후천적 입맛인 거야. 맞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뭐 비빔밥 먹으면서 태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비빔밥이 있어 acquired taste고요. 105쪽에 보면 이제 또 재밌는 게 스컬트 밑에가 갈매기살인데 여러분 갈매기살 많이 들어봤죠? 근데 갈매기살이 뭐의 약자냐면 잘 몰라요. 갈매기살은 뭐냐면 가로마기살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가로마기살이 어떻게 변하냐면 가르마기살. 이 가르마기살이 다시 갈마기살. 갈마기살이 다시 뭐예요? 갈매기살. 이게 다시 연음이 되면 뭐야? 갈매기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기살은 그 바닷가에서 날아다니는 갈매기하고 전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갈매기살 먹으러 가자. 갈매기살 아는데 갈매기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알았어요? 이게 가루마기살이야. 가루마기살. 돼지의 횡격막살이라고. 여러분 사람도 횡격막 있죠? 횡격막이라고 있잖아.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 그래서 이 가루마기살인데 이게 다시 갈매기살로 바뀐 거예요. 이런 거 알면 재밌지 않나요? 아, 갈매기살이 돼지 가루마기살에서 나온 거구나. 이런 게 공부의 재미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제가 그림도 그려놨죠. 돼지 부위별 명칭이 이렇게 있어요. 머리, 목심, 등심, 안심, 삼겹살 있죠. 그 바로 중간이 갈매기살이야. 그게 무슨 살? 가로마기살. 자, 갈매기살은 돼지의 무슨 마기살에서 나왔다고요? 가로마기살에서 나왔다. 자, 106쪽에 보면 아톰이란 말 나오는데 애톰. 이게 원자란 뜻인데요. 106페이지 펴봐요. 톰이라는 게 쪼개다는 뜻이고 어가 뭐냐면 낫이야, 낫. 그러니까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원자는.
그래서 원자야. 원자는 더 이상 안쪽에 뜬다. 말되죠? 그래서 애톰이라니까. 그러니까 어가 하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어가 뭐라는 뜻도 있다고요?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톰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펜딕스라는 게 뭐냐면 맹장이라는 뜻입니다. 맹장. 여러분 맹장 있죠? 맹장. 우리 몸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어펜딕스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부록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맹장이 있어요. 써봐. 자, 맹장은 부록이에요? 부록이 아니에요? 맹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부록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그래서 같은 말이야. 용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말에서는 어펜딕스가 부록과 맹장이 다르잖아요. 영어에서는 어펜딕스가 부록도 되고 맹장도 돼요. 왜? 맹장은 부록이잖아.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캅스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투카플스에서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08쪽에 이 베트남에 가면 까먼 이렇게 이야기해요. 까먼 108쪽에 봐봐. 까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자로 감은에서 나왔다. 은혜에 감사한다. 이 베트남이 한자 문화권인 건 알죠? 그래서 베트남을 보면 한자를 이렇게 베트남 말로 쓴 게 되게 많아요. 베트남 가면 까먼이란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베트남에 가면 또 하노이라고 있잖아. 하노이. 들어봤어? 하노이는 들어봤지? 왜 하노이냐면 강의 안쪽. 강의 안쪽. 하내인데 이걸 베트남 말로 뭐가 돼? 하노이가 된 거예요. 강의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아두면 재밌죠? 그 다음에는 제가 사바사바 유래도 써놨어요. 사바사바. 일본어의 사바사바 유래 한번 읽어보시고, 뭐 가장 학력이 높은 물고기가 뭐예요? 물고기 중에 닥터피쉬라는 거예요. 닥터피쉬. 왜냐면 닥터는 의사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박사라는 뜻도 있죠. 닥터가 박사라는 뜻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박사 물고기란 말이에요. 삐까번쩍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집이 삐까삐까 반짝반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재밌는 게 일본어하고 우리말 같이 연결시켜놔. 집이 어때요? 삐까번쩍하다.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많이 쓰는 말 중에 멘붕이 왔다는 말 들어봤죠? 멘붕. 이게 멘탈 붕괴야. 맨이라는 것은 멘탈이고 붕이라는 것은 붕괴야. 이걸 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멘붕이 온 거야. 멘붕. 그럼 멘붕 썼는데 멘붕이 뭐의 약자인지 물어보면 잘 몰랐죠. 멘탈 붕괴가 알았어요? 멘탈 붕괴를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영어하고 이제 한자의 절묘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또 그 밑에 써놨죠. 제가 그 109쪽 밑에 Please give me your hand하고 Please give me your hand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 응? 자, Please give me your hand는 뭘까요? Please give me your hand. 나 좀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맞죠? 이때 hand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그런데 만약에 Please give me your hand를 썼어. 영어에서. 그럼 뭘까요? your hand니까 너의 손을 달라는 뜻이죠. 너의 손을 달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니? 나와 결혼해 줄래? 이런 뜻이지. you를 써버리면 결혼해 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Please give me your hand 하면 뭐예요? 도와달라. Please give me your hand 하면 뭐예요?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단어를 공부할 때 이 단어는 이거다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이 단어와 관련된 여러 유래들이라든가 의미들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두시면 영어 공부가 되게 재밌어져요. 그런 걸 이야기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되겠고요. 거기 이제 단어 33쪽부터는 좀 다음에 좀 하고요. 단어만 하지 말고 이제 131쪽으로 좀 갈게요. 131쪽에 나머지 시간은 관용적 표현 좀 몇 개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1쪽을 펴보세요. 131쪽. 131쪽에 오면 I mean to English라고 써놨지. 이게 뭐냐면 나는 영어에 빠졌다는 거야. I mean to English. 난 영어에 빠졌다. 영어 속으로 퉁당하고 들어갔어. 만약 음악에 빠졌다 뭐야? I mean to music. 이해갑니까? 뭐뭐에 빠졌다 할 때 인트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I'm on top of the world라고 써놨죠. 이건 뭐예요? 세상 꼭대기에 있어. I'm on top of the world. 세상 꼭대기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세상의 꼭대기에 있으니까 기분 좋아 나빠? 기분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I'm very happy. 또는 뭐라고 쓰냐면
I'm on cloud 9이라고 써놨어. I'm on cloud 9.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9번째 층 위에 구름이 있다는, 구름 위에 층위가 이렇게 있을 때 9번째 층 위에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본 적 있나요? 어디 비행기 타고 가면 막 그 창문 좌석 옆에 보면 막 구름이 쫙 있어요. 구름이 쫙 있으면 내가 정말 손오공이면 뛰어서 그 구름 위로 막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게 9번째 층 위의 구름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비행기를 이렇게 탁 타고 갈 때 뭐 제주도 여행 같은 데는 뭐 1시간이면 가니까 구름이 별로 없는데 유럽 여행이라든가 아시아 여행 가면 비행기 타고 막 5시간에서 10시간 넘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이 쫙 깔려 있단 말이야. 구름이 쫙 깔려 있을 때 내가 손오공이면 그 구름을 밟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게 9번째 층의 구름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32쪽에 보면 I don't know the P's and Q's 이런 말 써놨어. I don't know the P's and Q's. 이게 뭐냐면 I don't know the P's and Q's야. 이거 뭘까요? P's and Q's. about 뭐 음악의 음자도 몰라. 여러분 P자하고 Q자를 보세요. 일자에다가 봐봐. 여기 화면 칠판 봐봐. 이렇게 하면 P가 되죠.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가면 뭐가 돼? Q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P's and Q's를 쓰는 거예요. 132페이지에 I don't know the P's and Q's about 블라블라. 그러니까 나는 음악의 음자도 모른다. I don't know the P's and Q's about music. 난 영어의 영자도 모른다. 뭐겠어? 뭐겠어요? I don't know the P's and Q's about English.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우리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영어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다니까. I don't know the P's and Q's about 블라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알면 영어가.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within a stone's throw 하면 돌멩이를 던지면 닿을 거리야. 이 표현 재밌지 않나요? within a stone's throw. 돌멩이를 던지면 닿을 거리.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써요? 엎어지면 뭐라고 그래? 한국 사람들 쓰는 말. 엎어지면 뭐 할 때? 코 닿을 때 이런 말 안 쓰나요? 아니 엎어지면 코 닿을 때란 말 안 써요? 쓰죠.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있다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가까운 거야? 여러분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가까워요. 돌멩이를 던지면 닿을 때가 가까워.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더 가깝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 훨씬 더 가깝다는 표현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정말 가깝다 할 때는 또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just around the corner라고 그래. 자, 지금 이제 여름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잖아. 자, 이것도 써봐요. 영어로.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게 뭘까요? 여름이 뭐 주변에 있어? 모퉁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완벽한 여름은 아니지만 여름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막 30도 가깝게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런 뭐라고요? 여름이 정말 가까이 있다.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쓰냐? Summer is near, very near 이렇게 쓰면 콩글리시야. 그렇게 쓰지 말고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자, 여름이 뭐 주변에 있다고요? 모퉁이 주변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You take my breath away라고 제가 133쪽을 보세요. 133쪽. 자, you 너는 take 가져간다. my 나의 breath 호흡을. 당신이 나의 호흡을 가져가 버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반했다는 뜻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손도 못 쉰단 말이야. 그게 you take my breath away. 자, 여기서 you에다가 가로를 묶거나 you 가로를 묶거나 가로를 묶어봐요. 133페이지에 나오는 you 가로를 묶어보라고. 제일 앞에 you는 빼도 됩니다. 그래서 take my breath away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나의 호흡을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와 같은 말이 I got my mind set on you. 나는 내 마음을 당신에게 뭐했다? 고정시켰다. 또 I'm stuck on you. 나는 당신에게 뭐했다? 달라붙었다. You take my breath away. 당신이 나의 호흡을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반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31쪽 보세요. I'm into English. 뭐라고요?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 테니까. I'm into English 뭐라고 그랬어? 영어에 빠졌다. 131쪽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 I'm on top of the world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이 아주 좋다. 세상 꼭대기에 있으니까. 세상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어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기분이 좋겠죠. 지구를 막 여러분이 막 우주선 타고 막 내려다본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peace and cues about 이런 뭐라고 써요? 영어의 영자도 모른다. 맞죠? I don't know peace and cues about English. 영어 영자도 모른다. I don't know peace and cues about music. 음악의 음자도 모른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 see the stones throw. 이건 뭐예요? 돌멩이를 던지면 닿을 곳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You take my breath away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나의 호흡을 가져가 버린다. 당신이 나의 호흡을 가져가 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에게 나는 반했다는 뜻이에요. You take my breath away라는 표현이 나는 당신에게 반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 수업은 이제 제가 처음에 뭘로 했죠? 시작을 뭐 했어? 내가 좋아하는 팝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를 제가 붙였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하루 1분 영어에서 단어들 쭉 좀 몇 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회화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책 뭐 이렇게 재미없진 않죠? 오늘 많이들 다 피곤해 보이네. 많이 피곤해 보여.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이번 주에 모르겠어요. 시집이 제가 이제 하나 시집을 냈는데 이게 나오면 다음 주에 여러분 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면 그 다음에 제가 시집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